옳음이란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선택 중 최선의 결과를 낳는 선택을 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 최선의 결과는 나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행동에 영향을 받는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죠. 여기서 모두란 현재는 물론이고 고려할 수 있는 미래의 사람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이렇게 보자면 공리주의는 다른 도덕 관점들과 조금 다릅니다. 일정한 도덕 규칙을 따르는 게 옳은 것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일반 도덕 규칙을 따르는 게 때론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 그 규칙이 최선의 결과를 낳지 못한다면 공리주의는 그 규칙을 따르지 말라고 말할 겁니다. 우린 최근 그런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기존 규칙을 따르는 게 효율적이지 못했던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몇몇 국가에선 의사들이 중환자실에 들일 사람과 들이지 않을 사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 먼저 오는 사람이 먼저 입원하는 게 규칙입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팬데믹 중엔 그런 규칙을 따르면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먼저 온 사람이 상태가 심각해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데도 오랫동안 중환자실 침대를 차지한다고 해보죠. 그럼 생존 가능성이 더 높은 사람도 치료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일부 국가에선 의사들이 규칙을 바꿉니다. 내보내면 죽을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내보냈죠. 살 가능성이 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을 수도 있는 환자를 중환자실로 내보내는 것, 그건 의사로서 매우 어려운 일일 겁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공리주의에선 그게 옳은 겁니다. 이런 경우 공리주의가 논란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에겐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지죠. 물론 특정 도덕 규칙을 따르지 말라는 이런 공리주의 주장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예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죠. 이 소설에선 이반 카라마조프가 동생 알료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평화로워질 수 있다고 상상해봐. 세상의 전쟁과 사육이 완전히 멈추는 거지. 그런데 그러려면 죄 없는 한 아이를 고문해야 해. 분명 도스토옙스키의 의도는 아이를 고문하는 게 잘못된 행동이란 겁니다. 그래서 알료샤는 이반의 질문에 그럴 수 없다고 답하죠. 물론 공리주의자도 그런 답을 이해는 합니다. 당연히 아이를 고문하는 건 원치 않아요. 그건 너무 끔찍한 일이잖아요. 하지만 진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한 아이를 고문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을 구할 수 있다면, 끝없이 이어지는 전쟁으로 사람들이 고문당하고 죽는 걸 정말로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옳아요. 물론 어려운 선택이지만 도스토옙스키의 이 이야기에 공리주의자는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거 참 훌륭한 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그래도 제가 이 질문에 답하길 원하신다면 전 아이를 고문하라고 할 겁니다. 이와 비슷한 예가 또 하나 있는데요. 어슐러 르긴의 단편 소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 오멜라스는 상상 속 마을입니다.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곳이죠. 하지만 한 명이 불행해져야 나머지 모든 사람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멜라스를 떠나는 사람들이란 소설 제목이 암시하듯 하나의 비참한 불행을 알게 된 사람들은 마을에 머물지 않습니다. 마을을 떠나려 하죠. 이 책의 작가 어슐러 르긴 역시 마을을 떠나려 하는 사람들에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상상이나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를 고문한다고 세상이 더 나아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공리주의에선 한 아이가 부당한 고문을 받더라도 더 많은 불행을 피할 수 있고 영원히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옳은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 설명하는 수많은 윤리 이론이 있지만 전 그중에서도 공리주의가 최선의 윤리 이론이자 가장 옹호할 만한 윤리 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칸트는 우리가 절대 다른 사람들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고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여긴다는 건 대체 어떻게 행동하는 걸까요? 또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건 항상 잘못된 걸까요? 영국의 현대 철학자 데렉 타핏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는 건물 안에 갇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졌다고 해보죠. 그런데 커다란 콘크리트 덩어리가 내 딸에게 떨어지려 합니다. 그게 떨어지면 내 딸은 분명 죽을 겁니다. 하지만 콘크리트가 떨어지는 걸 막을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지진으로 의식을 잃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만약 당신이 그 사람 다리를 콘크리트 아래 받치면 딸의 목숨을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식을 잃어서 당신 결정에 동의할 수 없는 그 낯선 사람의 다리는 부러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이 타인을 수단으로 삼아도 될까요? 즉 딸에게 떨어지는 콘크리트를 막자고 낯선 사람의 다리를 이용해도 되는 걸까요? 전 된다고 생각해. 그 사람은 다리를 잃을 뿐이지만 딸은 목숨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칸트의 이론대로 타인을 절대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일이고 그래서는 안 되죠. 콘크리트가 떨어져 딸이 죽게 내버려둬야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실제로 상황에 부딪혀 결정을 내릴 땐 최선의 결과를 낳는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닥치면 절대적인 규칙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전 우리가 공리주의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윤리관의 경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실제로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이죠. 그런 상황에선 기존의 규칙을 따르는 게 더 많은 고통과 불행을 낳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저는 공리주의가 현실적이라서 좋습니다. 공리주의는 어떤 추상적인 원칙이 선하거나 악하다고 말하지 않거든요. 대신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 즐거움, 쾌락, 비참함, 아픔, 고통 같은 것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린 행복과 쾌락을 누리길 원합니다. 동이나 불행은 원치 않죠. 공리주의의 목표는 행복을 최대화하고 고통은 최소화하는 겁니다. 공리주의자는 바로 그런 목표를 실현하길 원해요. 또 그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이고 선이라고 생각하죠. 공리주의자는 행복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죠. 행복과 고통을 느끼는 능력이 비슷하다면 말입니다. 국적이나 인종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종교, 성별도 상관없고 같은 나라에 사는 사람이든 먼 나라에 사는 사람이든 동등한 고려 대상으로 여기죠. 그래서 공리주의는 말합니다. 우리 자신만 고려할 게 아니라 쾌락과 고통을 느끼는 모든 존재를 고려하자고 말입니다.